제가 워홀을 어떻게 준비했었는지 실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워홀 준비했을 때 만들었던 노션 표를 마음먹은 순간부터 여기 오기까지 한 달 나의 1순위를 무조건 정하고 가셔야 합니다. 표로 그려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그닥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는 점. 학자금 대출 잔액이 단 1이라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꼭 신청을 하고 가셔야 하는데요. 부가 서비스로 문자 수십만 가능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호주에 온 지 벌써 3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르지 않나요? 종종 제 영상에서 댓글로 워홀 준비 중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새삼 제가 준비했던 몇 달 전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워홀을 준비할 때 유튜브 영상을 몇 개나 찾아봤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진짜 수많은 영상을 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막 호주 워홀을 생각하고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담아서 제가 워홀을 어떻게 준비했었는지 그 실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워홀 준비했을 때 만들었던 노션 표를 가지고 어떤 순서대로 준비하면 좋은지, 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각각의 비용은 어느 정도였는지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선 제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준비를 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에게 있어서 기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제가 마음을 먹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고 한 기간 대략 3-4개월 정도 있었고요. 실제로 마음 먹고 나 진짜 가야겠다 마음 먹은 순간부터 여기 오기까지 한 달 걸렸습니다. 보통은 저처럼 이렇게 한 달 안에 준비하지 않고 3-4달 정도 여유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원래 태생이 성격이 좀 급한 편이고 일단 결단을 내렸으면 그 어영부영 붕 떠있는 마음 상태로 몇 달을 흘려보내기보다는 그냥 빨리 가버리자, 빨리 가서 뭐라도 빨리 시작을 하자 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다소 빠르게 준비를 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나 스스로 미리 결정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우선순위입니다. 흔히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텐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텐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영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뭐에 중점을 둘 건지 나의 1순위를 무조건 정하고 가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워홀 지역도 달라지고 기간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1순위였고 영어가 2순위, 돈은 순위에 없었습니다. 그냥 생활하는데 무리만 없을 정도로 벌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왔어요. 아무튼 결론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했다? 그러면 이제 지역을 정하시면 되는데요. 워홀러들이 사랑하는 지역은 크게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퍼스 이 정도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어떤 걸 원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앞서 본인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거를 몇 가지를 추리고 그걸 토대로 해당 지역이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를 한번 봐볼게요. 저는 경험이 1순위였고 그 경험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파생된 제가 얻고자 하는 바는 볼거리. 물론 자연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미하는 볼거리는 좀 도심 속에서의 볼거리를 원했고요. 두 번째는 돌아다니기에 너무 힘들지 않은 날씨. 세 번째는 교통이 어느 정도 편리하고 네 번째는 생활 물가는 어느 정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가 맛있는지 저는 이 정도를 두고 보았고요. 이걸 토대로 저는 퍼스는 제외하고 브리즈번, 멜번, 시드니 이 3가지 도시가 각각 기준을 충족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표로 그려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건 다소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냐에 따라서 좀 주관적으로 그려질 수 있긴 해요. 그래도 안 그리는 것보단 전 그리는 게 훨씬 더 지역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약 돈이 목적이라면 시급이 높은 일자리가 많은지, 영어가 목적이라면 호스피탈리티 직군이 많은지, 혹은 어학원이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결국 이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워홀을 왜 왔느냐 그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역 선택보다는 목적을 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미리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은 혼자 가는가 타인과 가는가 인데요. 호주에 와서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워홀로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혼자 오신 분들도 정말 많지만 누군가와 함께
함께 오신 분들도 정말 많다는 거예요. 특히 친구나 연인과 함께 오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고 심리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2명이 함께 오면은 초기 정착 비용, 그 이후의 생활비까지 전부 혼자 생활할 때보다는 조금 덜 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치만 혼자 왔을 때의 메리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진짜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랑 함께 워킹홀리데이를 와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를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면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비자입니다. 비자 준비 과정에 있어서는 크게 4가지가 필요한데요. 5,000 호주 달러 이상의 영문 잔고 증명서, 여권 사본, 비자 신청 비용, 그리고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 이렇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인 영문 잔고 증명서는 그 금액을 통장에 넣어놓은 상태로 온라인으로 영문 잔고 증명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에서 발급을 하셔도 되고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쓰시는 분들은 모바일로도 쉽고 빠르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치만 저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에서 발급을 했고요. 하루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때 주의할 점은 영문 그리고 호주 달러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했을 당시에는 해당 잔고 기준으로 당일자 잔고 증명서를 요청하면 다음 날이 되기 전까지는 그 금액을 인출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통장에 돈을 넣자마자 바로 잔고 증명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청 비용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대략적으로 6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했을 당시에는 60만 8천 원 정도를 결제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고 나면은 비자 승인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셔야 되는데요. 호주 워홀 비자를 위한 건강검진은 서울에 3곳, 부산에 1곳 해서 총 4곳이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저렴하고 당장 예약 가능한 곳을 원했기 때문에 서울 36대 병원에서 진행을 했고 18만 5천 원에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예약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땡땡병원 비자 신체 검사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사이트에서 쉽게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체 검사를 하러 가실 때는 비자 신청 후 확인은 가능한 헬스폰, 복사본, 여권이나 반명함 사진, 그리고 여권 이렇게 3가지를 꼭 챙겨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건강검진까지 받고 나면은 며칠 이내로 비자 승인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비자 승인이 나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출국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일정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8월 말부터 9월 말 사이에 출국하자라는 범위를 잡아놓고 그 안에서 항공권 가격을 기준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저는 짐이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직항으로 오고 싶었고 국내 항공사를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천, 멜버른 직항이 있는 유일한 국내 항공사인 아시아나를 타고 왔고요. 금액은 9월 1일 출국, 편도 기준 61만 2,100원에 예약을 했는데요. 이때 제 기억으로는 신규 회원가입 쿠폰을 적용해서 조금 할인을 받아서 이 가격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항공권까지 예약을 하고 나서 임시 숙소를 예약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혼자 오는지 둘이 오는지, 내가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왔는지 타이트하게 왔는지에 따라서 어디에 묵을지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혼자 오시거나 비용을 타이트하게 가지고 오신 분들은 보통 백패커스라는 숙소를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둘이 왔고 엄청나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적당한 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CBD에 있는 에어비앤비를 예약을 했습니다. 금액은 2인 기준 5박에 60만 5천 원 정도에 예약을 했어요. 사람에 따라서 이 기간도 정말 다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왠지 그냥 출국하기 전부터 집을 빨리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실제로도 저는 집을 3일 만에 구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임시숙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너무 길게 예약하는 것보다는 5일에서 7일 정도만 먼저 예약을 해두고 상황에 따라서 거처를 옮기던가 아니면 연장을 하던가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막상 왔을 때 집을 빨리 구한다던가 아니면 시티 한복판이 아닌 살짝 외곽으로 떨어진 곳에 집을 구하고 싶다던가 하는 변수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한 번에 왕창 해놓는 것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그닥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는 점. 그 다음은 보험 가입입니다.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만일의 상황이지만 다칠 수도 있고 뭔가 걱정이 좀 되잖아요. 저는 또 원래 타고나게 걱정이 많은 편이라 보험을 무조건 가입을 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참고로 워홀에 오고 나서 현지에서 워홀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이 조금 복잡하고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국에 계실 때 출국 전에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워홀러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어시스트 카드의 A 베이직 W 플랜으로 가입을 했고 블로그 통해서 15% 할인 링크를 찾아서 1년 플랜 기준으로 약 35만 원 정도에 결제를 했습니다.
다 여기까지 했다? 그러면 한 70%는 완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일은 현지 계좌 개설 신청을 하는 건데요. 저는 또 워홀러 분들이 많이 하는 커먼헬스로 계좌 개설 신청을 했어요. 왜냐면 그 이유가 1년 동안은 계좌 개설 비용, 이용 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커먼헬스 사이트에서 쉽게 개설이 가능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호주 커먼헬스 계좌 만들기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블로그에 단계별로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화면 띄워두시고 천천히 한 단계씩 차근차근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주의할 점은 계좌 신청은 호주 도착 2주 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미리 하지 않고 출국이 다가왔을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이외에 잡다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한국장학재단 국외 이주 신청입니다. 혹시 학자금 대출 잔액이 단 1이라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꼭 신청을 하고 가셔야 하는데요. 말 그대로 한국장학재단에 나 지금 잠깐 해외에서 살아 라고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비자 승인 파일이나 항공권 같은 걸 첨부해서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사이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신청하지 않고 출국을 했다가 나중에 장학재단이 그걸 알게 되면 전액 즉시 상환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꼭 신청하고 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신사 정리입니다. 현지에서 생활하는 동안 한국 통신사에 계속 돈 내기에는 금액도 크고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국 통신사를 일시 정지 신청을 해두고 혹시 모를 인증번호 받을 상황을 대비해서 부가 서비스로 문자 수신만 가능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이거는 워홀 출국 전날이나 뭐 이틀 전, 3일 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꼭 미리미리 신청을 해두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저는 미리 안 하고 출국 전날 하려고 했다가 못해서 여기 도착해서 국제전화로 고객센터랑 전화하면서 정지를 했거든요. 이거를 미리 신청하더라도 내가 정지를 원하는 시점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아직 출국 많이 남았는데 이거 벌써 신청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고 미리 신청해 두셔도 됩니다. 꼭 미리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병원 다녀오고 머리 정리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정이 몇 년 전에 끝났고 올해 라식 수술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진을 미리 다녀왔고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 오면은 미용실 너무 비쌀 것 같고 머리 정리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미용실 가서 커트로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하고 왔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국제 운전면허증인데요. 이건 진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어요. 이거는 본인의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1년짜리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건데요. 신청이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여권 사진이랑 본인 한국 운전면허증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가시면 신청 비용 10,000원에 발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할 점은 이걸 현지에서 사용한다 해도 국제면허증만 갖고 계시면 안 되고 한국 면허증과 항상 세트로 들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집 정리하기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자취를 했었기 때문에 집을 처분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상황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추가를 해놨고 집 정리는 최소 몇 달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좀 여유 있게 출국 최소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저의 길고 긴 워킹홀리데이 준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새롭게 생활을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워홀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호주 워홀 준비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